새벽 6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 하지만 그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정숙 여사는 오래된 비밀을 품고 산으로 향한다.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진실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 그녀가 며느리 윤희에게 건넨 상자 속에는 이들의 마지막 산행,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새벽 6시, 이정숙 여사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멀리 있는 산 정상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침부터 왜 이리 마음이 무겁나. 정숙 여사는 작은 한숨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지난주 병원에서 들은 그 말만 빼면 모든 게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시한부라니. 석 달에서 반년이라고 했던가. 거울 앞에 선 정숙 여사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흰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고 주름은 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숙 여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윤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정숙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43살의 윤희는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꼿꼿한 모습이었어요. 매일 시어머니와 딸을 챙기며 살림을 꾸려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죠. 응, 잘 잤다. 윤희야, 너는 왜 이리 일찍 일어났니? 은채 도시락 싸야 하고 어머니 아침약도 챙겨드려야죠. 정숙 여사는 윤희의 대답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병을 아직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김을 받고 있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은채는 아직 안 일어났나? 네, 조금 더 재우려고요. 요즘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공부했거든요. 14살 손녀 은채는 정숙 여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 도연을 일찍 잃은 뒤 은채야말로 이 집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떠나고 나면 윤희가 혼자서 은채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괜찮다, 괜찮아. 그냥 잠이 부족했나 보다. 정숙 여사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윤희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30여 년을 함께 살면서 윤희는 정숙 여사에게 친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은채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은채 왔구나.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정숙 여사는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자신이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산책하실 거예요? 은채의 물음에 정숙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더 멀리 가고 싶었어요. 특히 저 멀리 보이는 산 정상까지 말이죠. 그런데 은채야, 할머니가 어릴 때 살던 곳 근처에 산이 하나 있단다. 거기에 가본 지가 참 오래됐네. 어디요? 할머니 고향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특별한 장소가 말이에요. 식사를 마친 뒤 윤희가 은채를 학교에 보내고 정숙 여사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윤희야, 잠깐 앉아보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내일 나랑 산에 좀 올라가지 않을래?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몸이 약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산에 가자고 하다니요. 어머니, 산이라뇨? 어머니 몸으로 괜찮으실까요? 괜찮다. 높은 산 말고 그냥 동네 뒷산 정도만.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너랑 단둘이 좀 걸어보고 싶어서. 정숙 여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날씨 보고 함께 가요. 그날 밤 정숙 여사는 잠들기 전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편지 몇 통과 작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던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아들 도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정숙 여사는 그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 같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그 산 정상이 오늘 밤 따라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자신과 윤희,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이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정숙 여사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는 못했어요. 내일 윤희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그 고민이 밤새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산행 준비라고 해봐야 간단한 물과 간식 정도였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윤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괜찮다, 윤희야. 그냥 오랜만에 나가서 그런가 보다. 정숙 여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오늘 산에 가서 윤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보여줘도 될지 말이죠. 할머니, 산에 가신다고요?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은채가 아침을 먹다 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채야, 너는 학교 가야 하잖니? 할머니랑 엄마는 그냥 가벼운 산책만 하고 올 거야. 아쉽다. 할머니랑 같이 산에 가고 싶었는데. 은채의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다시 가자, 은채야. 그때는 할머니가 더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은채를 학교에 보낸 뒤 윤희와 정숙 여사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가니 작은 산자락이 나타났어요. 평소 정숙 여사가 산책하던 동네 공원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아세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여기가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근처야. 오래전 일이지만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서. 정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만 담긴 곳이 아니었어요. 이 산 어딘가에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윤희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몸이 약한 시어머니가 이런 산길을 오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중간중간 쉬면서 가요. 고마워, 윤희야. 너 때문에 마음이 놓인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단풍잎들이 바스락거리며 길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던 중 정숙 여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희야, 잠깐만. 정숙 여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오래된 편지야. 도연이에게 쓴 건데,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윤희는 남편 도연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이었거든요. 정숙 여사는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꺼내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태우세요? 도연이 얘기가 담긴 소중한 편지인데. 소중하니까 태우는 거야, 윤희야. 이제는 직접 말로 해야 할 때가 왔어. 편지가 타면서 제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윤희를 향해 돌아섰어요. 윤희야, 너한테 들려줄 얘기가 있어. 하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마. 무슨 얘기인데요, 어머니? 조급해하지 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어. 정숙 여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옆으로 난 작은 오솔길로 방향을 바꿨어요. 어머니, 여기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이 너무 좁은데. 괜찮아. 내가 어릴 때 자주 다니던 길이야. 위험하지 않으니까 따라와. 오솔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능숙하게 길을 찾아갔어요. 윤희는 신기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길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사람은 특별한 곳일수록 오래 기억하는 법이야. 이곳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거든. 1시간 정도 더 올라가자 작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예전에 누군가 살았던 듯한 돌잠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특별한 곳인가요? 맞아. 여기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거든. 정숙 여사는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가서 그 뿌리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묻어둔 게 있어. 한참을 파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오래됐지만 비닐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보존 상태가 양호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정숙 여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저요? 왜 제가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 당장 열어보지는 말고 집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열어봐. 윤희는 상자를 받아들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것을 자신에게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오늘 아침부터 평소와 너무 달라 보이셔서. 정숙 여사는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희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으니까. 도연이가 너를 데려다 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었어. 어머니,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자. 거기서 할 얘기가 더 있어.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상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가끔 뒤돌아서 윤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숙 여사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가 숨을 고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정숙 여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윤희야. 잠깐만. 여기서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정숙 여사는 나무 상자를 받아든 윤희의 손을 잡고 옆으로 몇 걸음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해 보이는 바위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바위, 예전 그대로네. 정숙 여사는 바위 옆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뭔가를 따라 그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12살 때 새긴 거야. 정숙이의 비밀 장소라고 써놨지.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곳에 이런 표시까지 해놨다니 정말 특별한 장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까 주신 상자는 정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조급해하지 마, 윤희야. 모든 걸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정숙 여사는 바위에서 손을 떼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윤희야, 너는 도연이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도연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안 해줘서 잘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 혼자 도연이를 키우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도연이 아버지 얘기는 들었니? 아니요. 도연이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도연이 왜 아버지 이야기를 피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도연이는 자기 출생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정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상이 가까워졌어요.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기 시작했고 멀리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 정말 높이 올라왔네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집 동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윤희는 경치에 감탄했지만 정숙 여사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윤희야, 여기 앉아보자. 정상 바로 아래 평평한 바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윤희에게 건넸어요. 물 좀 마셔. 많이 걸었으니까. 어머니도 드세요. 두 사람이 물을 마시며 잠시 쉬고 있을 때 정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너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미안하다니요?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도연이 일이야. 내가 도연이에 대해서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윤희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라니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도연이는 사실 내 친아들이 아니야. 네.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말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25살 때 도연이를 입양했어. 그때 도연이는 겨우 3살이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진짜 엄마는 따로 있었어. 하지만 그분은 도연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연이 입양하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그럼 도연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어. 나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윤희야,
내가 너에게 줄 게 하나 더 있어. 정숙 여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 사진 좀 봐. 윤희가 사진을 받아보니 젊은 여자가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 아이가 도연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 여자가 도연이 진짜 엄마야. 윤희는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여자의 얼굴이 자신과 묘하게 닮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사람이 놀랍지? 너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 마치 도연이 진짜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좋게 봐주신 거였나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달라. 윤희야, 너는 단순히 도연이 엄마를 닮아서가 아니라 너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야. 정숙 여사는 윤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준 상자 안에 도연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어. 도연이 출생증명서도 있고 진짜 엄마가 남긴 편지도 있어. 그리고 정숙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어요? 너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더 있어. 하지만 그건 집에 가서 보여줄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입양하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남편의 친어머니와 닮았다는 것까지. 어머니, 그럼 제가 도연이와 결혼한 것도 운명이었을 거야. 도연이가 무의식 중에 엄마와 닮은 너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고.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해도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자, 윤희야. 거기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줄게. 정숙 여사는 일어서면서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정상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경치가 장관이었지만 윤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도연의 출생 비밀 때문에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좀 쉬어가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그래, 윤희야. 여기가 내가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야. 정숙 여사는 정상 한가운데 있는 평평한 바위에 앉으며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니, 수첩이 떨어졌어요. 윤희가 수첩을 주우려다가 펼쳐진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과 함께 엄마라고 적힌 글씨가 있었거든요. 이거 도연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인가요? 정숙 여사는 수첩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도연이가 6살 때 그린 거야. 그때 도연이가 자꾸 진짜 엄마를 찾겠다고 해서. 진짜 엄마를 찾겠다고요? 그럼 도연이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야. 확실히는 몰랐어. 하지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 도연이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나 봐. 정숙 여사는 수첩을 넘기며 다른 페이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이가 어릴 때 쓴 일기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도연이 일기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응. 도연이가 어른이 되면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없었지. 윤희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도연이가 진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글들이 가득했거든요. 오늘도 꿈에서 진짜 엄마를 봤다. 진짜 엄마는 왜 나를 버린 걸까? 나는 나쁜 아이였나? 윤희가 일기를 읽는 소리에 정숙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도연이한테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줬는데 아이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럼 도연이 진짜 엄마는 왜 도연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도연이 진짜 엄마가 나한테 쓴 편지야. 도연이를 맡기면서 함께 준 거지. 윤희는 편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연이를 키울 수 없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아이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도연이만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봐. 윤희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도연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숙 씨가 도연이에게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친어머니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분은 나중에 도연이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나요? 한 번 있었어. 도연이가 15살 때였지. 정말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도연이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왜요? 도연이가 그때 한창 예민한 시기였거든.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욕심도 있었지. 어머니의 욕심이요? 12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인데 갑자기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데려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윤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입양하라고 해도 10여 년을 함께 살면 진짜 모자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그럼 그분은 그냥 돌아가셨나요? 아니야. 계속 도연이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이요? 도연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직접 선택하게 하자고. 진짜 엄마를 만날지 말지를 도연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럼 도연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정숙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연이한테 말할 기회를 놓쳤어. 도연이가 너랑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굳이 과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도연이는 끝까지 모르고 간 거군요. 그래. 내가 용기가 없었어.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서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도연이 친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몰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거든. 아마 어디선가 자기 삶을 살고 있겠지. 정숙 여사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제 너는 이 모든 걸 알게 됐어. 도연이에 대한 진실도,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도. 어머니,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윤희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라서 불안했습니다.
윤희야, 사실은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부탁이요? 정숙 여사는 일어서서 정상 끝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가파른 절벽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여기 와서 좀 봐, 윤희야. 윤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숙 여사를 따라갔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할 정도로 깊었어요. 어머니, 여긴 위험해요. 뒤로 물러서세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오히려 절벽 가장자리에 더 가까이 섰습니다. 윤희야,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정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윤희는 절벽 가장자리에 선 시어머니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여사의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거든요.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거기서 뒤로 물러서세요. 정말 위험해요. 윤희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정숙 여사는 절벽을 등지고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정숙 여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오세요. 윤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윤희는 시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버틸 수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의사가 시한부라고 했거든. 네.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말한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시한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 말기야. 석 달에서 길어야 반년이라고 했어. 윤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럼 치료는요?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요? 이미 너무 늦었대.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어서. 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윤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저라도 함께.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윤희야. 너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윤희는 울먹이며 정숙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내려가요.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잖아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야, 나는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와 은채가 내가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싫어. 어머니, 그래서 결정했어.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하고 싶다고. 윤희는 시어머니의 말뜻을 깨닫고 더욱 놀랐습니다. 설마 어머니 지금. 윤희야,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정숙 여사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절벽에서 나를 밀어다오. 윤희는 정말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정신이 또렷해. 이게 내가 원하는 마지막이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윤희야, 생각해봐. 내가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고통받으면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그런 건 안 돼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도연이도 키웠고, 너 같은 좋은 며느리도 만났고, 은채 같은 예쁜 손녀도 봤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정숙 여사는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은채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가시면 은채가 얼마나 슬퍼할지. 은채한테는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 그게 진실이잖아. 어머니, 윤희야,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지 알아? 너밖에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윤희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어머니, 제발. 윤희야, 나는 지금도 아파.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의사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했어. 정숙 여사는 배를 감싸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아프세요? 응. 특히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 하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 윤희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통증 조절이라도 더 잘 받으시면 되잖아요. 윤희야, 나는 그런 식으로 연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존엄한 죽음이야. 존엄한 죽음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이 답은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정숙 여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너한테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어. 너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어머니,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살면서 너는 나한테 진짜 딸 같은 존재였어. 그러니까 내 마지막 순간도 너와 함께하고 싶은 거야. 윤희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윤희야. 정숙 여사는 다시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거기 서지 마세요. 윤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해. 내가 뛰어내릴 때 그냥 말리지만 마. 안 돼요. 윤희는 정숙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윤희야. 안 놓아요. 절대 안 놓아요. 두 사람은 절벽 가장자리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를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윤희야, 제발. 어머니, 저희랑 함께 살아주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희가 다 감당할게요. 고마워, 윤희야. 하지만 내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야.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산 정상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단 집에 가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윤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용기가 안 날 것 같아. 그 순간 윤희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벽 가장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눈빛은 확고했고 윤희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이 너무 잔혹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윤희야, 나는 이미 모든 걸 생각해봤어. 이게 최선이야. 최선이라뇨? 이런 게 어떻게 최선이에요? 정숙 여사는 윤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병원에서 죽으면 너와 은채가 몇 달 동안 병실을 오가며 고생해야 해. 의료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봐야 하잖아. 그래도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차라리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싶어. 윤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어머니, 그럼 은채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할머니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은채한테는 할머니가 산에서 실족사했다고 해. 그럼 아이도 받아들일 거야. 정숙 여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있었는데 어머니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건 걱정하지 마. 여기는 워낙 위험한 곳이라 사고가 가끔 일어나거든. 나이 든 사람이 실족한 거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을 거야. 윤희는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했어. 그럼 어제 저에게 같이 산에 가자고 하신 것도 맞아. 오늘이 내가 정한 날이야. 윤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거든요. 윤희야,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정숙 여사는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도연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은채도 너 같은 엄마가 있어서 행복할 거고. 어머니, 아까 준 상자 안에 내가 너한테 남기는 편지도 있어.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재산도 다 너 명의로 해놨어.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이요? 그런 걸 왜 저한테? 너는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윤희야. 도연이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 정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해가 완전히 져서 산 정상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윤희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내 부탁을 들어줄 거니? 정숙 여사는 다시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윤희야,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 윤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저는 정말 못해요. 그럼 내가 혼자 뛰어내릴게. 하지만 그러면 너는 평생 후회할 거야. 내 마지막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고. 정숙 여사의 말에 윤희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딜레마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야.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내가 절벽으로 갈 때 말리지만 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숙 여사는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너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진짜 딸이었어. 도연이보다도 더 나를 이해해주는. 윤희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부탁을 너한테 하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여사가 먼저 몸을 뗐어요. 이제 정말 가야겠다. 정숙 여사는 천천히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정숙 여사가 절벽 바로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뒤돌아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뭐예요? 아까 도연이가 입양하라고 했잖아. 사실 너에게도 비밀이 하나 더 있어. 윤희는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도연이 친엄마와 너는 단순히 닮은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정숙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매야. 네.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이 친엄마는 너의 언니였어.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그때 내가 도연이를 맡게 된 거고, 윤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연이는 사실상 너의 조카였던 셈이야. 하지만 너희는 서로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거지. 그게 무슨 운명이었나 봐. 도연이가 무의식 중에 엄마 가족을 찾은 거야. 정숙 여사는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고는 다시 절벽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럼 저는... 하지만 정숙 여사는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야, 안녕. 그리고 고마웠어. 그 순간 윤희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정숙 여사의 등을 받쳤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어머니 뜻이에요? 그래. 이제 날 보내줘. 윤희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너는 내 진짜 딸이었다. 그날 밤 윤희는 구조대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숙 여사가 산행 중 실족해서 떨어졌다고 진술했어요. 다행히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서 가끔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로 처리됐거든요. 집에 돌아온 윤희는 은채에게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은채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다가 윤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엄마, 왜 그렇게 울어요? 할머니는요? 윤희는 은채를 소파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힘든 얘기를 해야겠어. 무슨 얘기인데요? 할머니가 산에서 실족하셔서. 윤희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채는 엄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미안해, 은채야. 엄마가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 은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다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할머니가 왜 돌아가셔요? 아빠도 없는데 할머니까지. 윤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며칠 후 장례를 치른 뒤 윤희는 정숙 여사가 준 나무 상자를 열어볼 용기를 냈습니다. 은채가 학교에 간 사이 혼자서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윤희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우리 윤희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윤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편지를 읽으며 윤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 도연이에 대한 것도, 너에 대한 것도, 그리고 내가 너희 모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도. 윤희는 편지 아래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연의 출생증명서였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부모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출생증명서였는데 이름이 김수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 이름을 보고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수경. 이 사람이 내 언니? 윤희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세 번째는 김수경이 정숙 여사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정숙 언니, 제가 도연이를 맡기면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 윤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고아원에 있어요. 만약 기회가 되면 그 아이도 좀 살펴봐 주세요. 윤희는 편지를 읽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정숙 여사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윤희 명의로 바꿔놨더군요. 다섯 번째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보고 윤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정숙 여사가 평생 모은 돈이 상당한 액수였거든요. 마지막에는 정숙 여사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1999년 5월 15일. 오늘 도연이가 윤이라는 여자를 데려왔다. 첫 인상에 깜짝 놀랐다. 수경이와 너무 닮았다. 혹시 수경이가 말했던 그 동생이 아닐까? 2000년 3월 2일. 윤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경이의 혈육이 이어진다니 정말 신기한 운명이다. 2000일 9월 7일. 은채가 태어났다. 수경이를 빼닮았다. 이제 우리 집에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다. 윤희는 일기를 읽으며 정숙 여사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21 12월 3일. 도연이를 잃었다. 하지만 윤희와 은채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마지막 일기를 읽을 때는 윤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25년 8월 10일.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윤희가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윤희가 은채를 잘 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윤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 일기를 다 읽은 윤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연의 이모였다는 것, 정숙 여사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은채가 정말로 정숙 여사의 증손녀였다는 것까지.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윤희는 서둘러 상자 안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은채에게는 아직 이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채야, 학교는 어땠니?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윤희는 정숙 여사의 방으로 가봤습니다. 정말로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정숙 여사가 생전에 좋아하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은채야. 저도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윤희는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론 책임감도 무거웠어요. 은채야, 앞으로는 엄마랑 단둘이 살아야 해. 힘들겠지만 우리 잘해보자. 네, 엄마. 저도 이제 컸으니까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윤희는 정숙 여사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윤희야, 너는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은채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전해다오.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너와 은채 덕분에.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남긴 사랑과 진실을 가슴에 안고서 말이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집 안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윤희는 정숙 여사가 남긴 진실들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 얘기해도 되죠? 은채는 아침 식사를 하며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은채는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져 있었어요. 그럼 은채야,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친구들에게 자랑해. 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은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은채야,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 방 정리 좀 도와줄래?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네, 엄마. 그런데 할머니 물건들 다 버리는 건 아니죠? 물론이지. 소중한 것들은 다 보관할 거야. 은채가 학교에 간 뒤 윤희는 정숙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숙 여사가 아껴 입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정리를 해야겠어요. 윤희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특히 정숙 여사가 명절 때마다 입던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한복은 나중에 은채가 입을 수 있겠네. 서랍을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윤희와 은채에게 쓴 것들이었어요. 은채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먼저 읽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채야,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직 14살이구나. 할머니는 내가 20살이 될 때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어. 그때쯤이면 할머니가 왜 먼저 떠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윤희는 편지를 접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은채가 좀 더 성숙해졌을 때 주려고요.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는데 윤희야, 1년 뒤에 읽어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1년 뒤에 읽으라고? 윤희는 궁금했지만 정숙 여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도 따로 보관해뒀어요. 오후에 은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발표 잘했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얘기 듣고 많이 감동받으셨대요. 그래, 우리 은채 잘했네. 그런데 엄마, 할머니 방 정리 어떻게 됐어요? 응, 은채가 도와주면 금방 끝날 것 같아. 같이 해보자. 모녀가 함께 정숙 여사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할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다뤘어요. 엄마, 이 사진 보세요. 할머니가 정말 젊으셨네요. 은채가 보여준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정숙 여사가 어린 도연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 그리고 아빠를 정말 사랑하셨지. 아빠도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겠죠? 그럼 은채야. 아빠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제대로 자랄 수도 없었을 거야. 윤희는 이제 도연과 정숙 여사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은채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가 더 성장한 뒤에 알려줘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이 책은 뭐예요? 은채가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편지였어요. 할머니가 읽으시던 책인가 보네. 할머니는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하셨거든. 윤희가 책을 넘겨보니 곳곳에 정숙 여사가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할머니가 밑줄 그어 놓으셨네. 할머니 글씨다. 정말 예쁘게 쓰셨네요. 은채는 할머니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밤에 가끔 우시는 거 들었어요. 윤희는 딸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은채야. 엄마가 속상해서 그랬어. 괜찮아요, 엄마. 저도 가끔 할머니 생각하면 울고 싶어져요. 그런데 울고 나면 마음이 좀 나아져요. 우리 은채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슬플 때는 실컷 울어도 된다고. 그런데 울고 나서는 다시 웃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윤희는 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정숙 여사가 은채에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 은채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이제 다시 웃을 준비를 해보자. 윤희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숙 여사가 돌아가신 뒤 줄곧 닫아두었던 창문이었는데 오늘은 열고 싶었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다. 은채도 창가로 다가와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엄마, 봄이 왔네요. 그래, 정말 봄이 왔구나. 윤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정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은채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알려주신 모든 진실들 소중히 간직할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정숙 여사가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윤희야. 너는 정말 훌륭한 딸이었어. 이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은채도 밝은 얼굴로 아침 인사를 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래, 은채야.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모녀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숙 여사가 없는 집이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사랑은 여전히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집 안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윤희는 이제 진정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